2016년 7월 독일 올덴부르크에 사는 17세 마티아스는 생애 첫 단독 해외여행을 앞두고 설렘에 가득 차 있다. 등산과 마라톤을 즐기는 건강한 소년인 그는 아버지 한스처럼 세계를 탐험하는 꿈을 품는다. 특히 여자친구 아드리아나가 어학 연수 중인 몰타로의 여행은 그에게 특별한 모험이다. 곧 18세가 되어 금세공 회사에 취직할 예정인 마티아스를 믿고 부모님은 그의 결정을 지지한다. 7월 8일, 마티아스는 몰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다. 몰타의 아스트라 호텔에서 아드리아나와 열흘간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며 섬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마티아스는 더 머물기로 결정한다. 7월 17일, 아드리아나가 독일로 돌아가지만 그는 7월 22일 귀국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몰타의 카타콤을 탐험하겠다는 계획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한다.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재밌다는 7월 18일 오전 10시 10분의 메시지는 그의 마지막 흔적이 된다. 7월 22일 독일 브레멘 공항에서 마티아스를 기다리던 어머니 카롤리나와 여동생은 그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에 휩싸인다. 전화는 꺼져 있고 연락은 두절된다. 카롤리나는 즉시 독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이혼한 전남편 한스에게 연락한다. 독일 수사관의 조사 결과 마티아스는 이미 7월 18일 호텔 직원에 의해 몰타에서 실종 신고된 상태였으나 몰타 당국은 가족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한스는 큰아들 얀과 함께 몰타로 급히 날아간다. 현지에서 마티아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니 7월 18일 오전 10시 하늘색 티셔츠와 배낭을 맨 채 자전거를 빌려 호텔을 나서는 CCTV 영상이 확인된다. 그는 카타콤으로 간다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이후 흔적이 끊긴다. 한스와 얀은 섬 전역에 실종 전단지를 붙이고 몰타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다. 독일 청년 실종 사건은 현지 언론의 관심을 끌며 제보가 쏟아진다. 그러나 병원 목격담은 약물 환각으로, 마약 밀매 현장 목격담은 마티아스의 건강한 생활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실종 8일째인 7월 26일, 익명의 제보자가 몰타의 유명 관광지 딩글리 절벽 아래에서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알린다. 한스, 얀 몰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하고 뉴스 촬영팀이 이미 대기 중이다. 심하게 부패된 시신은 얼굴 확인이 불가능하며 목과 얼굴 왼쪽에는 의문의 구멍이 뚫려 있다. 얀은 동생인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DNA 검사로 시신이 마티아스임이 확인된다. 몰타 경찰은 마티아스의 허리뼈 골절을 근거로 자전거 추락사로 결론짓는다. 그러나 한스는 의문을 품는다. 자전거는 멀쩡했고 마티아스의 운동화는 두 짝 모두 벗겨져 있었다. 시신 옆 잔디는 최근 깎인 듯 부자연스럽게 깔끔했다. 한스는 땅 주인을 추궁하지만 답을 얻지 못한다. 더욱이 마티아스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다던 카타콤은 딩글리 절벽과 반대 방향에 있어 그의 여정이 의심스럽다. 마티아스의 시신이 몰타 영안실로 옮겨지자 한스는 영안실 직원 마리아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듣는다. 그녀는 시신의 골절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속삭인다. 높은 절벽 추락이라면 뼈가 부러져야 하지만 마티아스의 시신은 온전했다. 한스가 수사관 루카에게 이를 따지자 루카는 회피하며 마리아를 압박해 말을 바꾸게 한다. 마리아는 겁에 질린 듯 모른다고 발뺌한다. 한스의 의심은 깊어진다. 마티아스의 소지품 중 선글라스와 운동화만 발견되고 배낭, 휴대폰, 고프로 카메라는 사라졌다. 여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던 마티아스의 고프로가 없다는 점은 특히 수상하다. 경찰은 관광객이 훔쳤을 것이라며 오래된 메모리 칩을 돌려주지만 이는 마티아스의 카메라와 맞지 않는다. 한스는 몰타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은폐 의혹에 신뢰를 잃고 시신을 독일로 옮기기로 결심한다. 2016년 8월 17일 마티아스의 시신이 독일 브레멘에 도착한다. 장례 준비 중 장의사는 시신이 방부 처리되지 않았고 심각하게 부패되었으며 188cm의 건장한 마티아스의 시신이 고작 16kg에 불과함을 발견한다. 검시 결과 뇌, 심장, 간, 폐, 위, 방광 등 주요 장기가 모두 사라졌다. 마티아스는 장기 기증자가 아니었기에 가족은 충격에 빠진다. 몰타 당국은
시신 발견 당시 장기가 없었다며 쥐가 먹었거나 햇빛에 녹았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시신에 짐승의 흔적은 없었고 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리 없다. 가족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건은 국제적 논란으로 번진다. 시신의 부패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자 한스는 몰타 당국의 은폐 가능성을 확신한다. 2016년 9월 4일 마티아스가 사랑하던 바다에 그의 유해가 뿌려진다. 그러나 한스는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2년간 몰타를 오가며 수사관 루카와 법의학자를 추궁하지만 그들은 비웃음과 회피로 일관한다. 2018년 4월 한스는 200페이지 사건 문서를 받지만 부검 보고서 등 핵심 자료는 누락되어 있다. 몰타 당국은 추락사 결론을 고수한다. 사건은 장기 밀매 조직의 소행이라는 강한 추측을 낳는다. 몰타는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돈 세탁과 범죄 조직의 온상이라는 어두운 이면을 지닌다. 한스는 몰타의 부패한 시스템과 맞서며 딩글리 절벽 근처에서 마티아스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익명의 제보자의 정체를 추적한다. 그는 제보자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그러나 몰타 당국은 장기 밀매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를 종결한다. 한스와 가족은 마티아스의 배낭과 고프로 카메라를 찾기 위해 1만 유로 약 1,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기다린다. 한스는 금세공사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아들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는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정의를 향한 끈질긴 투쟁과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는 개인의 용기를 조명한다. 마티아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몰타의 깊은 그림자 속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여러분은 여행 중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